안녕하세요. 메시지가 있고 콘텐츠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방송 공인일의 정세 분석 21번째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또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었는데 또다시 마이크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급하게 아주 결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이제 오늘은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거는 사실상의 생방입니다. 왜 사실상의 생방이냐면요, 중간에 편집 없이 그냥 올리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생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중간에 지금 편집할 여력도 없고요.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타일 국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생방이 불발되면서 저희가 스타일 국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 스타일 국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말할 거는 해야 됐는데, 어제 벌써 이미 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쑥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 표를 까보니까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재명을 체포해야 된다는 사람이 139명, 체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138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 의석이라도 169석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상당한 반란표가 나왔다는 건데, 근데 그 분석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이렇게 톡톡히 망신을 당한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이제 극렬 지지자, 최근에 이제 대깨윤으로 불리는 분들이 상당히 환호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 좋아할 일이 아니냐면요, 일단 지금은 이재명을 겨냥한 칼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겨냥한 어떤 그 따가운 여론이 이재명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여론조사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 한마디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수입니다. 하지만은 그 여론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이 있어요. 어떤 여론이냐면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에요. 한마디로 이재명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여론이 뭐냐면은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결국 이게 어떤 거냐? 이재명을 겨눴던 민심의 싸늘한 칼날이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로 곧장 간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른 사람의 방탄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방탄이 어떤 거였냐면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이재명의 방탄이었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방탄은 뭐냐?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는 방패는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참 웃긴 겁니다. 지금은 김건희와 이재명과 김건희가 순망치 않은 관계에 이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재명 전 대표가 만에 하나 요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건희 여사였어요. 전 그래요. 이제 김건희 여사,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한숨을 돌렸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도 크게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한숨 한 번 쉬었습니다. 다음에 김건희 여사 한숨 2번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였죠. 윤석열 대통령 정치에서 손 떼라. 이거는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정치에서 손 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지금은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거의 뭐 이제 그 윤석열 저격수를 활동하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게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현재 윤석열이 이준석을 아주 숙청을 했어요. 그런데 숙청을 했는데 아주 잔인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숙청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스탈린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스탈린. 예. 숙청의 대명사 스탈린이었는데 스탈린이 정적들을 숙청할 때 항상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저놈은 파시스트의 스파이다. 제국주의의 간첩이다. 이렇게 숙청을 했지 네. 저놈은 성상납 의혹을 받았다. 네. 이렇게 숙청은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전 그래 차라리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숙청할 때 저놈이 민주당 세작이다. 네. 아니면 저놈이 우리 당에 침투한 친문 오열이다. 네. 이런 식으로 숙청을 했으면은 이준석이 나름대로 분노날 망정 윤석열에 대해서 증오는 안 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을 아주 수치스럽게 숙청을 했어요. 저놈은 성상납이나 받는 놈이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옛날에 이를테면은 김일성이 박헌영을 숙청할 때 미제 스파이라고 숙청을 했어요. 예. 박헌영을 이를테면은 저놈은 맨날 기생집이나 요리집이나 드나든 놈이다. 예. 하는 식으로 숙청을 안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상대방이 숙청을 시켜도 명확하게 숙청을 해야 돼. 예. 아주 창피하게 숙청을 시켜버렸어. 그러면 사람이 이거죠. 증오심이 생겨요. 한이 맺힌 거죠. 결국은 지금 이준석의 행동은 한이 맺혀서 나오는 행동이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전 그래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숙청한 거는 정상적인 권력 투쟁의 과정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숙청을 했어야죠. 저놈은 민주당 오열이다. 되는데 저놈은 성상납이나 받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파렴치한으로 몰아서 숙청을 해버렸어요. 이 순간 가슴속에 한과 증오가 맺히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관건이 이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숙청한 이후 드디어 그 이준석 숙청의 진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숙청한 본심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물러나고 이제 차츰 윤 대통령이 이제 이준석을 숙청한 진정한 동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 정말 웃긴 얘기예요. 검사 50명 공천 대기.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검사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 50명이. 누가 그래? 그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 파다한데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이제 꺼냈죠. 검사 50명 공천 대기. 근데 저는 검사 50명 공천 대기를 듣자마자 순간 어떤 광고가 생각나냐면 저는 순간 유흥업소 광고 생각났어요. 유흥업소. 나가요걸? 아니고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강남 유흥가나 이런 유흥가 다녀보면은 길거리에 흔히 말하는 찌라시 한마디로 유흥업소 전단지가 많았어요. 어떤 전단지였냐면은 미인 50명 상시 대기. 저는 검사 50명 공천 대기 소리 듣자마자 이거 미인 50명 상시 대기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물론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만은 미인 50명 상시 대기 하는데 갔다 온 분들은 항상 경험담이 있어요. 어떤 거냐? 에이 미인 한 명도 없더라. 미인 한 명도 없다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 박힌 미인이 미인촌에서 일 안 하죠. 사실은 물론 50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미인 50명이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만은 전 그래요. 검사 50명이 공천 대기 그게 진짜 과연 그게 50명이냐 몇십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이거는 팩트라고 봅니다. 어떤 게 팩트라면은요. 국힘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저는 대기하고 있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미인들이 미인촌에서 일 안 하는 것처럼요. 정신 똑바로 박힌 검사들이 여당에서 공천대기나 받으려고 줄 서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검사들 제정신이 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인터넷에서 대충 봤습니다만은 송혜교 씨 주연의 학폭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더 글로리 실사판이 터졌다는 말이 화다했어요. 어떤 거냐면은요. 정순신 전 변호사인데 사실은 저는 정순신 변호사랑 호칭이 굉장히 좀 프레임을 호도하는, 한마디로 저는 본질을 감추는 거라고 봐요.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닙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맞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인데 한마디로 이거요. 그 정순신 전 검사란 분의 아들이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폭을 했다는 거예요. 언어 학폭이었는데 전 그 사람을 때리는 물리적 폭력이든 사람을 말로 괴롭히든 언어 폭력든 다 폭력입니다. 폭력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 정순신, 그때는 검사였죠. 이 정순신 검사의 아들이 아주 심각한 학력 폭력을 저질렀는데, 언어 폭력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친구를 전학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검사, 법 전문가잖아요. 법 전문가니까 이 정순신 전 검사가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전학 처분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자기 학교가 자기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철학과 갔어요? 네, 철학과. 아씨, 또 철학과예요. 근데 그래,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건 법률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일반인 같았으면은 자기 아들이 학폭 가해자입니다 하면 학교에 전학 처분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없어요. 왜냐 일단은 사실 일단은 그 대법원, 왜냐면 일단은 대법원까지가, 왜냐면 일단은 그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에 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검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동원해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자기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한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이 친구는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 참 나쁜 검사고 참 나쁜 아들인데, 그리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분인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 간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지금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 처음 알았습니다. 로스쿨 가는데 철학과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마디로 서울대 철학과 정도면은 웬만한 로스쿨 같을 때 굉장한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흔히 말하는 스카이가 아닌 대학의 법학과보다는 서울대 철학과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로스쿨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로스쿨 가기 위해서 철학과를 보낸 건데,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아버지는 아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정순신 검사에 대한 언급을 끝내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정순신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관계란 거예요. 각별한 관계고, 동시에 또 요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란 겁니다. 왜냐?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윤 대통령이 정순신 검사를 자기 부하 검사로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와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사법연수원 물론 뭐 입학생이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정순신 검사가 가려고 했던 직이 경찰을 다루는 국가수사본부장이란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 많은 사법연수원 동기생 중에서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앉히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바탕은 물론 그 정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발탁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책임진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정순신 검사의 아들의 학폭 사건이 몇 년 전에 TV에 크게 보도했다는 거예요. KBS 9시 뉴스에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방송에도 그렇죠. 나왔어요? 한마디로 정순신 검사의 아들이
심각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거를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는 건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동규에 대해서 몰랐다는 이재명과 나는 정순신에 대해서 몰랐다는 윤석열이 뭐가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도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를 이재명이 모를 수 없었던 것처럼요.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나?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간부였던 정순신을 윤석열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더불어 KBS 뉴스에 아주 학폭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정순신이 자기 아들을 엄하게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들의 사건을 자기가 법률 기술자라는 그러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학폭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거를 한동훈은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래요. 한마디로 그 정순신 사건에 관련돼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You are liar. 이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You are liar라는 영어를 할 정도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새빨간